내란 공범들에 대한 구속과 체포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조태용 국정원장, 요 새끼도 핵심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 경찰국장, 국정원장, 요런 애들은 사실상은 사전에 이런 내란을 막아줘야 될 위치에 있는 인물들인데 이 새끼들이 협조를 하고 체포에 협조를 하고 나라를 뒤집는데 협조를 한 정황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란 공범이야. 네. 근데 구속영장이 다행히도 순번상 4분의 1 중에 1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근거를 댔습니다.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직무유기입니다. 윤석열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과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위증입니다. 헌재 증인 출석 시 윤석열이 비상한 조치, 비상대권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부분도 받고 있는데요. 국회에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요 CCTV에 받아갖고 주머니 넣는 거 찍혔죠. 그래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폭로를 신빙성을 훼손을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을 한 겁니다. 직거 제공하라 그럴 때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밀이라고. 근데 홍장원 차장 거는 국짐한테 국짐에 줬어. 먼저 줘버렸죠. 네.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 홍장원, 김봉식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에 관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얘가 들어갔으면 한 달 동안 뭔 조사가 있겠어라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조사는 다 돼 있고요. 이 대질해갖고 확인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근데 할 필요도 없는 게.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CCTV 다 걸렸잖아. 인정해야 하네, 라고 해서 인정 안 해? 이 새끼 죄질이 높네? 그렇지. 조금 더 중형 때려주면 될 거고요. 이때까지 몰랐다, 문건 없다, 뭐 모른다, 계속 그 얘기 하다가 딱 그 CCTV 때문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번 계엄을 주도했던 국무위원들의 명단들과 걔들의 참여 정도가 이제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명단은 다 나왔어요. 새롭게 등장할 만한 큰 빌런은 없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안에서는 국무위원들 안에 추경호하고 박성재까지 구속해가지고 풀세트로 딱 엮으면 우리 은석이 형님의 내란 특검은 할 바를 다 마무리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네, 조지훈 시인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조지훈 시인의 아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예,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뭐 그거나. 여기에 이미 구속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네. 저쪽. 아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사람 안 된다, 사람 안 돼.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상민이 빨간 파일을 들고 와서 돌려봤다. 왜 빨간색이었을까요? 네. 아무튼 빨간 파일의 내용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수상한 모임이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안가에 똘마니들이 모여가지고 막년회를 했다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죠. 자, 하지만 특검팀에서는 이날 이 모임이 이런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사후 대응을 논의한 자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민이가 당시에 계엄을 대통령 통치 행위로 정당화하는 내용의 현황 쟁점 보고서를 빨간색 파일에 담아서 회동 장소로 가지고 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문건의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외형으로 빨간 것만 봤으면, 그거 맥심하고 스파크 들었다. 우리끼리, 뭐죠? 아니, 이게
빨간 파이라 맥심하고 스파크 들어서 우리끼리 돌려보려고 갖고 스파크는 가거든. 모르겠 맥심까지는 아는데. 아, 그래? 네. 아직 스파크는 뭐야? 뭐예요? 비슷한 종류긴 한데. 그래요? 네. 조금 더 수위가 세죠. 어쨌든 특검이 이런 관련자 진술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다 걸리는 거야, 이제. 이제 하나씩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건도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개별적으로 뭔가 단순하게 뭐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참여를 한 게 아니라 계엄이 끝난 상황에서도 뒷수습 내지는 제2의 계엄을 위해서 지들끼리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죄질이 주범에 맞먹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아침에 또 뜬금없이 황교안이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많은 분들이 황교안이 왜?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또 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은 네. 권한대행을 할 때부터 너무 존재감이 미미하신 분이어가지고 개그 캐릭 아닙니까, 이제? 개그 캐죠 이분은. 이제는 개그 캐릭이지. 한국민두협회에서 배신자로 꼽히고 계신 분이죠. 네. 너무 잘 심어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탈모 빠진 자리에 검은 머리가 나왔고 머리가 이게 삼색으로 나오는 기적을 연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왜 황교안이가 그러면은 체포가 됐느냐? 황교안을 체포한 쪽은 조은석 내란 특검 팀입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같은 검사 출신의 선배님을 체포를 했는데 특검팀은 황교안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를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선동을 한 거죠. 내란에 아예 동조를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그러면 가담한 혐의가 짙지 않은 이 황교안 바쁜데 왜 굳이 잡아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네, 저도 이게 되게 궁금해. 사실 우리는 황교안은 신경을 안 저희는 쓰는 모르잖아요. 송 작가가 생각해 보기에 여기에는 뭔가 또 다른 1인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빠요. 한 달 나와서 마무리하기 바쁜데 이 와중에 황교안을 왜 끌어들였냐는 거지. 저는 황교안이 이와 같은 내란 지지 선언 내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측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외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짓거리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전을 하기로 했다? 여론전을 계획했다? 그렇지. 여론전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수 유튜버들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떠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황교안이 떠드는 거하고는 무게감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다르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개그 캐릭이 비슷한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 심은 개그 아저씨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의외로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 자체가 황교안한테 사전에 윤석열 측에서 어떠한 교감을 갖고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나는 특검이 보고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일반적인 보수 유튜버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공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근데 만일 얘가 윤석열이한테 청탁을 받아갖고 이걸 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럼 황교안이랑 윤석열은 친했나? 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본인 법무부 장관 시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이 야쿠르비스타에서 강제 결혼을 당할 때 사실은 이제 그 강제 결혼을 당한 이유가 검찰들과 관련된 성접대 비위가 드러날까봐 윤석열이 이걸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해서 감찰하려고 들어갔는데 김건희랑 결혼 문서를 딱 내밀면서 우리 결혼한 사이야라고 하면서 이걸 뒤집어 써줘서 황교안도 그거를 이제 1개월 정도 감봉으로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황교안과
황교안과 윤석열 사이에서는 그 당시부터 거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황교안하고 친한 사람이 김건희하고 겁나게 친한 양재택 오빠라는 거예요. 재택이 오빠하고 교환이 오빠는 3년 연수 3년 차이이기도 하고 같이 부산지검에서 2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애들을 공동 육아를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둘이 형제 가까이 친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황교안이 이와 같은 뜬금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뭔가 이직거리를 했을 때 김건희를 통한 양재택의 어떤 그 요청이나 아니면 황교안과 윤석열 자체의 공동의 교감이 있어서 사후에 이와 같은 여론전을 부탁을 했고 여기를 참여했던 그리고 그에 대한 일종의 교류 통신이나 대가성에 대한 부분을 특검이 확보했기 때문에 황교안을 무리해서라도 체포를 해갖고 끌고 간 게 아닌가. 만약 체포를 해갔는데 증거가 없고 단순하게 뭐 자기는 개인적으로 언론 자유에 입각해서 자기 의견 말한 거다라고 해버리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조은석이 윤석열 밑에다가 딜을 했던 검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알고 있을 수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한 수 더 지나고 내가 보니까 맨날 양재택이랑 같이 술 먹던데 서희서 어울렸던데 이런 내부적인 교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양재택은 미리 몰랐나? 양재택은 지금도 김건희의 그 50분의 N 숫자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얼마든지 김건희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추후에 좀 밝혀지겠지만 이 역시도 송 작가 또 억지로 업무론 쓴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제 말이 맞잖아요. 모릅니다. 황교안 관련해갖고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아니면 존재감도 없어 사실은 황교안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신경 쓰이는 정도도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잡아들인 데는 뭔가 포인트가 있다.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자체를 노린다기보다는 황교안을 이렇게 털어버리면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이쪽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들어갈 거야. 극우 기득권도 드러나겠죠. 전광훈이나 이런 애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황교안한테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내란 특검은 지금 있는 애들 다 털었으니까 법사들하고 목사들도 털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